있는 영화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입니다. 제가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아사히카에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영화관에 왔어요. 지금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이라서 잠깐 밥을 먹고, 제가 이게 첫 끼거든요. 제가 확실히 시골에 사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여기 살면서 영화 보려고 하면은 2시간 거리에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왕복 버스비가 영화 한 편 값이에요.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영화 2편 볼 값으로 저는 한 편밖에 못 보는 거죠. 그나저나 제가 왜 영화관 앞에 와서 카메라를 켰느냐, 제 공부법이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의 일본어 공식 성적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N3를 가지고 있습니다. JLPT N3.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TV도 보고 평범하게 이해하는 편. 다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만 글을 읽거나 할 때 가끔 초면인 한자를 만나고, 쓸 때 잘 아는 한자도 막상 쓰려고 하면은 낯가리는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일본 와서 살면서 점점 극복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요, 21살 때 꽤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무언가 필요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저보다 일본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3년 동안 영업을 하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가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기승전결 이렇게 부를게요. 아까 그 작품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는 기의 단계로 그냥 작은 관심?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보다 보니까 이 작품 되게 재밌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불이 붙는 시점이 와요. 저는 그게 후쿠야마 준이랑 아라시였는데, 그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런 좋아하는 장르들이 엄청 넓어지게 돼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뭐 라디오, TV 프로그램, 이벤트, 할 거 없이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꽂히게 되면 100번, 200번 이렇게 주구장창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되니까 대사를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돼요. 어느 순간. 왜 후쿠야마준이랑 아라시만 해도 짬밥이 20년인데 그 이전에 했었던 작품들만 훑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딱 끝내는 순간에 이제 새로운 작품들, 아직 그 누구도 자막을 만들지 않은 작품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을 이제 자막 없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막 있을 때는 들리던 단어들도 자막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10번 보고 20번 보다 보면은 어찌저찌 내용을 이해하고 어찌저찌 대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좋은 작품에 자막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전체를 다 할 역량은 안 되니까 제가 짧게 자막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완성되어 있던 일본어가 자막 작업을 하면서 발음만을 듣고 단어를 찾아내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빈 공간들이 막 메꿔지는 거죠. 단어를 보게 되는 것도 정말 많아지고 발음도 정확하게 듣게 되니까 거기서 실력이 이제 확 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자막을 처음에는 2분, 3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5호를 오게 된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재밌게 본 작품들을 외장하드에 보관을 해놨는데 제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3주 정도 쳐다도 안 보다가 우연히 무료 사이트에서 맥 전용 보관 사이트를 찾아서 4시간 동안 돌렸다가 100%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 보물함을 한번 열어볼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장르를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작품 위주로 일단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왓챠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적어드릴게요. 가정폭력 요소가 있는 작품들 중에 괜찮았던 거는 첫 번째, 나만이 없는 거리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애니도 있고 영화 버전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애니를 추천을 합니다. 애니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이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 방언도 나온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는 그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음이 좀 적적하고 아픈데 참 잘 만든 영화예요. 다음은 사랑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 흐름을 갖고 가는 작품인데요. 제가 저번에 와카나이 갔다 오면서 주장창 얘기했던 허니와 클로버, 이 작품도 청춘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기본 스토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아노하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날 우리가 본 꽃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 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기는 한데 그런 게 얽히고 설켜 있기는 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갖고 있는 고통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풀어나가는지, 엔딩곡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월은 너의 거짓말. 이거는 정말 유명하죠. 만화책으로도 있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저는 역시 애니가 더 좋았어요. 다음은 난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타임랩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이미 다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말을 줄일게요. 다음은 양지의 그녀. 무려 이 작품은 3월에 한국에서 개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극장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유명한 언내추럴, 수수하지만 굉장히 듀얼걸 코너 에츠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성 역할들이 입지가 좀 낮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작품은 대사들도 그렇고 주인공의 태도도 그렇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애니. 애니는 정말 가볍게 보기 좋아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들. 첫 번째는 코드 기어스 반역의 루루슈. 이거는 아마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본이 식민지화가 돼서 대국과 맞서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일개 개인이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 그런 걸 좋아해서 재밌게 봤는데 기동, 이건 뭐라 하죠? 건담물이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여성을 약간 성적인 그렇게 하는 그런, 왜 세일러문이 변신을 할 때 알몸이 돼야 되느냐 라는 식의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너무 유명한 작품들 그냥 말만 하고 갈게요. 하이큐, 겁쟁이 페달, 암살교실, 문호스트레이독스, 청의 엑소시스트, 노라가미, 중2병도 사랑은 하고 싶어 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7개는 그냥 저냥 재밌게 봤어요. 다만 문호스트레이독스라는, 아가야 그러지 마. 문호스트레이독스라는 작품은 애니를 보든 원작을 보든 간에 작품에 등장하는 소설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사이 오사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찾아보려고 찾은 사이트긴 한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스트 워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작품명을 입력을 하면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플랜으로 볼 수 있는지 자라라락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사이트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왓챠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아닌데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작품인데, 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워라는 애니가 있어요. 이거는 프라임 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막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품 정말 가볍게 보기 괜찮고 저는 오타쿠로서 공감이 좀 많이 됐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랑 왓챠가 모든 정말 괜찮은 일본 작품들을 다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 게 좀 아쉬웠어요. 그 사이트가 생기기 훨씬 전에부터 사람들은 일본 드라마를 봐왔잖아요. 예를 들면 라든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 정말 많은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지금 몇 시야? 어머, 영화 보기 5분 전이에요. 영화 시작 5분 전이라서 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안녕.